990쪽이죠. 아까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맨 처음에 건곤정하고 정하고 그 다음에 위, 정위가 되는 거죠. 위를 정하고 정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판단하고 라고 해서 그죠. 판단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길흉이 나뉘어진다.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고, 변화기 때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건대 이렇게 되는 거죠. 보건대 항상 그 속에서는 강과 유가 상마하며죠. 강유가 상마하며 팔괘상탕하여 그랬죠. 강과 유가 서로를 갈면서, 강과 유라고 하는 것은 이 주역의 궤 속에서 뭐예요? 강과 유가 서로 하나쯤 빼놔야 되겠다. 연못택자 이것도 빼고 강과 유가 서로 간에 이 속에서 막 부딪히면서 팔괘들이 서로 부딪히고, 맨 처음에는 강과 유라고 할 때는 양보, 음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또 양끼리 또 하나 만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강유가 서로가 서로를 민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위에서 요렇게 되고, 그래서 마라고 하는 걸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주자는 재밌게 표현해요. 이른바 우리 맷돌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고 팔괘가 만들어지는데, 팔괘도 또 서로 간에 막 뒤섞이죠. 팔괘가 64개로 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섞인다라는 겁니다. 그릇 속에서 그죠? 이렇게 막 끓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강류가 서로 간에 갈며 팔괘가 서로 간에 그다음 막 뒤섞여서 움직여서, 그러니까 64개가 나오는 이치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주자는 차는 언 역괴지 변화연이 역괴의 변화니. 자, 이미 그래서 앞에 이미 천지자연의 이치 속에서 바로 이미 음양의 이치가 있고, 그 속에 그 자연스럽게 천력. 그래서 앞에 1장에서 제1절 얘기한 것을 우리가 천력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에 이미 여기 있다. 작은 책자이고 쭉 정리해 놨을 겁니다. 천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여기는 지금 서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역을 이제 그어서 비로소 책으로 만드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 글로 남긴 것. 팔괘가 이미 팔괘의 변화를 말한 것이니, 64계지 초엔 64계의 처음에는 강유 양획이나 강과 유라고 하는, 양과 음이라고 하는 두 획일 뿐이었지만은 양상마 이 두 개가 서로를 갈면서 뭐가 됐고? 사상이 됐고, 사상이 또 서로를 갈면서 자 팔괘가 쭉 됐고, 그 다음에 팔괘가 서로 그죠? 그 얘기입니다. 상마이 위 팔하며 팔. 그래서 이제 8개는 이미 괴가 다 이루어지니까 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제 뒤섞이는 거죠. 그래서 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탕하여서 서로 간에 뒤섞이면서 64개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주자, 여기 주자 해설은 이거 보겠습니다. 주자왈, 개사 중에 그 설명에 시고로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도시 다 이것은 다 탄, 나, 하문, 기하라. 그 다음에 아랫 문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환이 아니라 부른 것이라 시고로.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일으키려고 자 부른 말이라. 유상년차라. 그래서 서로 간에 이어진 곳이 있고, 또 유불상년처라. 때로는 이어지지 않는 곳도 있느니라. 다른 걸 들어서 이제 두 가지를 문장 설명한 것이고요. 그랬더니 누가 묻기를 강유상마와 팔괘상탕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 64계지 초에 그죠? 가만히 보건대 그 64개의 처음에는 강유 양획이요. 그죠? 강과 유라고 하는 두 획일 뿐이고, 두 가지가 양위 4하고 4위 8이요. 8이 60, 16이요. 16이 30이요. 32가 64가 되는 것인데, 개 자연생생 분리니 자연스럽게 낳고 나면서 그치지 아니하니, 자 이것을 위지마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자. 마탕이니 하야오, 마탕이라고 이르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죠. 이거 어째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마탕이라고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러니까 태극에서 음양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저 68개로 8개에서 64개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낳고 낳는 과정인데 이것을 왜 마탕이라는 이 말로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물어본 내용이죠. 참 제자들이 이런 것도 잘 물어봐요. 그죠? 그랬더니 주자의 답변이 아주 걸작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일물체 일물상이 마선저의사니 이렇게 돼 있죠. 많은 한 개의 물건이 다른 한 개의 물건 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물건이 지금 하나가 있고 하나가 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갈면서 돌아가는 그죠? 돌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뜻이니 저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시 문어체 문장, 구어체 문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뜻이니 간다라고 하는 뜻이니 역시 상교의사라 또한 이것이 서로 사귄다라고 하는 뜻이라 금인 마자 상산이 오늘날 바로 마자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마자가 바로 뭐예요? 맷돌이라는 거죠. 마자와 같으니 하면이 일편 시부동하고 그러면은 다른 아래쪽에 있는 한 조각 그죠? 다른 쪽에 일편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맷돌이다 보면 아래쪽은 안 움직이고 상면의 일편은 관마회하니 다만 뭐냐면은 관마회하여 추탕하여 부중주하니 이렇게 되죠. 그럼 위에 한 면은 그속에서 관할이 되는 거죠. 관이다 그러면은 관 자체가 관할한다라는 말이니까. 관할이 되니까 맷돌이다 그러면 맷돌 위에 구멍이 있고 거기도 뭐 하고 한쪽에다 이 자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루가 이걸 계속 돌면서 그 다음에 밑에서 가는 것을 관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면이 자 관할하면서 마선 그죠 갈면서 그 다음에 돌면서 그 다음에 추탕이 되는 거죠. 이 속에서 계속 뭐 집어넣으면 속에서 계속 서로 섞이면서 갈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선 추탕하여서 부증주하니 일찍이 가만히 머무르지 않았으니 위는 계속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니 이것이 자양이생 사상 즉 그러니까 양이로부터 사상이 생겨나니 곧 즉 노양 노음 부동이 소음 소양 즉 교하고 노양 노음은 자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노양 노음이라면 건곤이 되겠죠. 하늘괴와 땅괴 움직이지 않고 소음과 소양인 즉 서로 사귀어서 자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8개가 생겨나니 건곤 진소는 부동하고 태리 간은 즉 사귀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사귀면서 자 8괴의 생 64괴니 그죠? 8개로부터 64개가 생겨나니 개, 가시, 종, 상거, 하체 부동하고 그러니까 저 위를 따라가면서 하체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매 1괴마다 그죠? 매 1괴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개를 생겨나므로 위지 이거를 마탕이라 그러니까 일정 8의 법칙으로 성계하는 거죠. 하나 밑에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위가 계속 움직이면서 그를 그래서 마탕이라 또 말하기를 마라고 하는 것은 시 양개 물이니 두 개의 물건이 그죠? 두 개의 물건이 자 일을 하는데 상마 알탕하니 그죠? 서로 간에 갈면서 그러면 서로 간에 어긋나게 그죠? 어긋나게 하면서 서로 갈면서 서로 어긋나면서 막 뒤섞이는 것이니 알을 창이란 뜻도 되고 어긋나다 두들이다 서로 두들겨가면서 그냥 가볍게 두들겨가면서 계속 섞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뭐냐 원전이 추탕 출래 마라 그죠? 자 둥근 것이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미루어가면서 섞이면서 출래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 상탕 출래라 거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상탕 출래라 그래서 마는 시 8개 이전 유 사요 그러니까 마라고 하는 것은 아직 8개 이전에 그러니까 강유 상마라고 하는 거니까 음량이 서로 막 섞이면서 8개가 나오기 이전의 일이고 그죠? 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시나 팔괘료니, 그죠? 팔괘료니. 저 팔괘가 이미 다 마친 것이니, 그죠? 맞춰서. 그 다음에 뭐예요? 즉, 원이죠. 원선 추탕이니. 그래서 팔괘가 이미 다 나와서 둥글게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 간에 계속 밀어가면서 섞이는 것이 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섞여서 나 64개 그 출내라. 그래서 64개가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서에 이른바 탕군이라고 하는데, 자, 군을 다 소탕했다라고 하는 탕이죠.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 탕했다. 다 했다라고 하는데, 시원전, 거살 일이니. 이것은 바로 뭐냐? 그 누구를 상대방 적을 둥글게 에워싸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떻게 다 죽이는 것이라 라고 할 때 탕이라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탕군이라 그러면 적을 섬멸하는 것, 에워싸서 섬멸한다 라는 말로 한서에서 쓰였는데, 타, 마, 전, 타, 저기 뭐 의사라. 이거 자꾸 있어. 저기 뭐예요? 갈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마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임천 오시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 글자가 임천 오시왈은 읽을 필요 없고, 그 탕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탕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탕척이라는 말, 깨끗이 씻어서 없앤다 할 때 탕척이라 라는 말을 씁니다. 탕척이라는 말, 요 탕자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도 같이 쓰기도 해요. 근데 주역에서는 더 정확하게 그릇 속에다 넣고 그 그릇 위에서 막 섞인다니까 이 말이 더 정확한 건데요. 그래서 탕척, 뭐라거나 붙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탄척, 번가, 사예, 번거롭고, 그 다음에 가혹한 것들 깨끗하게 씻어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사특하고 더러운 것들 없애는 것, 사예. 한서에 보면 이런 말들 많이 씁니다. 탕척, 그 다음에 또 탕척, 사예, 또 사벽, 탕채 사벽, 이런 것들 사벽. 좋지 못한 것들 깨끗하게 쓸어낼 때 하면은 보통 탕척한다라는 요 말까지 같이 써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냥 탕이라고 해서 같이 막 섞는 거. 자, 그렇게 해서 팔괘를 상탕하면서 그 다음에 그 속에 이제 그 팔괘가 각각 갖는 이치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내정하고 내정하며 윤지풍호하며 일월이 운행하며 이란 일사하여가 되죠. 그래서 고동하는데 올해와 벼락으로서 하며, 그 다음에 윤택하게 하는데 적시는데 바람과 비로써 하며, 그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데 바람과 비로써 하며, 1월이 운행하며, 그리고 한 번 춥고 한 번 더우면서 건도성남하고 곤도성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고지내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란 일서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의 이치를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주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차는 변화지 성상자라. 변화가 바로 상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뭐도 생기느냐면은, 자, 만물을 다 고동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 윤택하게 하고, 불어나게 하고, 윤이라고 하면 불어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월이 운행하면서,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이치가 생겨나면서, 그 속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의 일륜지 법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조금 여기까지 읽었던, 그러니까 건도성남 이전까지 읽었던 것은 이제 역이라고 하는 글에 담겨져 있는, 아까 지금 서역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1절하고 2절, 1절, 2절, 3절까지는, 1절은 뭐예요? 천역이죠. 천역이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바로 서역에 해당되고요. 그
그 다음에 3절부터 뒤에까지는 바로 이제 인력을 표현하는 거죠. 건도성남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천지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배운다라고 할 때 배울 학자나 가르칠 교자 있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뭐예요? 인륜의 법도를 세우는 것이죠. 이 사이에 이제 글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건도성남하고 곤도성녀하니, 그래서 건도가 남자를 이루고 곤도가 여자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의 대비를 했네요.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인가요? 그렇게 얘기만 하면 큰일 나죠.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라 그랬는데 하늘은 어떻게 돼요? 높다고 위에서 으스대고 내가 말이야 가장인데 라고 하면서 으스대면 그 순간 어떻게 된다? 그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이 가장 닿으려면 어떻게 된다?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도를 이룬다, 남을 이루고 곤도는 여자를 이룬다라고 표현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주자가 뭐라고 하냐면 변화지 성형자는 이것은 변화가 바로 형체를 이룬다는 것이요 이거죠. 변화 성형자요. 변화가 바로 형체를 이루는 것이고, 차양절은 여기에 있는 두 절귀는 명역지 현어 실체자니, 뒤에서 이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도성남 곤도성녀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은, 자, 명 역지 현어 실체자니, 여기 바로 실체 그죠? 실체에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을 밝힌 것이니 여상문으로 상발명례라, 바로 위에 나오는 그 문장과 더불어서 서로가 발표하여서 밝힌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주자권 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작은 줄 여섯 번째 줄 중가운데 보면 정몽이라고 하는 그 글자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예, 정몽의 운 그랬는데요. 이 정몽이라고 하는 글은 장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장제, 장식 뭐 이렇게 해서 송나라 때 학자죠. 정몽이라는 거 혹시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아직 정몽은 주역에 몽이양정이라, 네 번째가 뭐예요? 그 몽쾌가 되는 거죠. 자, 뭐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어리기 때문에 발음으로 기른다라고 하는 몽이양정에서 정몽이라고 하는 걸 땁니다. 그러니까 주역 많이 알면은 이것저것 그 제목 따기도 아주 좋아요. 제가 논어대관 했듯이 이렇게 해서 따기 좋습니다. 그 정몽이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자, 유기분요, 그 천자가 아니라 유자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뜻이 통하죠. 기운이 놀아서,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유혼유변이라는 공자의 말씀도 나오는데요. 유기분요하여 분요하고 합이 성질자하니, 저 기운이 놀아서, 기운이 논다라고 하는 음기 양기운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뭐 이리저 어지럽고 두루두루 흔들면서 그러다가 합하여서 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질을 이루어서 생인물지 만수하니, 사람과 물건의 그 갖가지 온갖 다른 것들을 내니 음양양단이 순하이 불궁자라, 그죠?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서가 계속 순환하여 움직이면서, 자, 끝나지 아니하니, 궁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하여, 궁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입천지 대라, 그래서 천지에 대의를 세우는 것이라. 그리고 음양이 순환하면서 여마하고, 그죠? 서로 간에 가는 것이 마치 가는 것은 마치 기운이 놀아서 유기분요하여, 기운이 가는 것이니, 음양이 순환하는 것은 여마죠. 가는 것과 같은데, 조금 전에 정몽에서 얘기한 바로 유기분요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여마와 같다. 그죠? 서로 간에
그 맷돌이 갈면서 이렇게 물건을 내는 것과 같으니 중출자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와서 그 다음에 강류가 상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마하고 팔괘상탕하며 그 다음에 고지내정하고 윤지풍우하고 일월 운행하여 이란 일서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서라 하니 이것이 바로 음양순환하여 그죠. 음양이 순환하여 입천지지 대의해라. 천지의 대의를 세우는 것이니라. 건도성남하고 곤도성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 육이 분뇨하여 그죠. 이 기운이 놀면서 그죠. 흩어지고 막 그죠. 막 떠들썩하게 다니다가 실제로 떠들썩하지는 않죠. 굉장히 어지럽다가 생인물지 만수해라. 그죠. 인물에 서로 간에 온갖 다른 것들을 다 내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운봉호씨 왈 보면 운봉호씨도 같은 내용이니까 운봉호씨 거 뺍시다. 여기서는 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건지대시오 곤작 성물이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시작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짓느니라. 앞에 있는 건도성남 곤도성녀하고 비춰보면은 남자들이 일은 참 시작은 잘 해놓는데 마무리는 꼭 누가 지어요? 집에서도 보통 부부싸움 날 때 이러자. 이 일은 저질러 놓고 말이야. 꼭 일은 내가 하게 만들어. 은연중 이 속에도 바로 만약 건도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시작하는 것을 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주장할 수 있죠. 모르면 이것저것 주장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장하고 곤작 성물이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이루는 것을 짓느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물건을 다 이뤄서 창작하는 것은 누구다?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성 개념이 되는 거죠. 하늘은 시하고 땅이라고 하는 건 성 이룬다라는 것. 자, 그 지라고 하는 것 뒤에 봅시다. 본의에 보면 지는 주야요. 그죠? 유주라. 주장한다라는 것과 같으니라. 거는 주시물이요. 거는 물건을 시작하는 것을 주장하고 고는 작성지라. 고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짓느니라. 승상문 상문에 그죠? 상문에 남녀라는 말을 이어서 언건곤지리니 건곤의 이치를 말했으니 범물지 소고 음양자 막불여차라. 무릇 저 물건에 그죠 음양에 속하는 것들은 다 이와 같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대저 양선 의무하니 대저 무릇 양이 먼저 하고 음이 나중하니 양시 음수면 양이 베풀고 음이 그것을 받으면 받으며 양지 경청은 그죠. 그런데 양은 가볍고 맑은 것은 미형이요. 그죠. 아직 형체를 이루지 아니한 것이고 음의 중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례라. 그러는 실제적으로 그 물건에 자취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런 말들 잘 받아가지고 요이치를 알고서 창세기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가볍고 처음에는 모로드로 혼탁했는데 가볍고 맑은 것들은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내려와서 땅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하고 관련된 내용 그 주자 해석 한번 봅시다. 주자왈 보면은 건지대시 곤작 성물이라 하니 지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관한데 관에 해당되는 거죠. 관할한다, 주관한다, 관이니 건은 바로 관거대시오. 건의 관이라고 하는 것, 건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문득 크게 시작하는 것이고 대시즉 크게 시작한다는 것은 곧 뭐냐 생물의 시작, 물건을 내는 것의 시작이니 건시물이 곤성지하라. 건이 시작하고 고는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건지대시의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지의해라. 주장한다 라는 뜻이라. 마치 뭐와 같으냐 지주지현이라 하니 지현과 같으니 지주지현이라 라는 말은요 송나라 때 관직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미국의 뭐예요? 주의 대표를 뭐라 그래요? 주지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도지사. 그러니까 당시 주나라의 현지사. 그러니까
그건 걔네들은 바꿨죠. 그러니까 지주 이렇게 바꿨는데 오늘날은 바꿨으면 지주 그 다음에 지현 지현이라라고 하는 거 다 여기서 나온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지현 멜현자인가요? 글자가 이상하다. 맞나요? 지현 우리나라 도지사 할 때 지사 바로 이 그래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 주관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 생겨가지고 요 개념이 청나라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미국에 있는 프로빈스에 대표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지사에서 말이 조금 바뀐 거죠. 예, 일의 말의 유래라는 것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송나라 때 지주 지연과 같은 것이니 건이 기초이 기 맹하라. 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에 그 맹하가 되는 것이라. 곤작성물 맹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 개념이죠. 곤작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는 관하면이 일전류 소작이라. 그 아래에서 그 아래를 관할하면서 일체의 모든 작위 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지라고 하는 것 뭐 같은 내용이니까 그 밑에도 지라고 하는 글자를 해석한 건데 지는 훈이 관자니 그죠? 뜻이 관할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당 그 해작이라 이 글자를 일찍이 다 마땅하게 풀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일찍이 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자가 지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앞에서 어떤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그냥 시원찮게 풀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풀지 못했는데 바로 직연의 지라 이렇게 돼요. 직연의 지, 직연이라 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식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직연. 직연이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식견이라 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직연에 바로 지와 같다. 그래서 주장해서 주장한다 라는 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직연의 지, 견지 지니 바로 대시, 지라 거기서 하나 끊고 대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형, 그죠? 형체가 있지 아니할 때이니 지지이요. 형체가 있지 아니할 때 그냥 주장할 뿐이고 그 다음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형지시라 이미 형체가 있어서 그저 형체 속에서 흐르는 때이라 그러므로 유위라 하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개념을 정리해서 본다면 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뭐다? 기운의 통체라 이렇게 돼 있죠. 기운의 통체이고 그죠? 어떤 기운이 바로 두루두루 그 체를 통화하는 것, 그 통체의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무한히 무소불포니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다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은 포함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안 쓴다 그랬죠. 다만 자기지동 그 기운이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말한다면 즉 바로 양자 기지 정의 내가 글자 맞나요? 내가 순서 옮겨간 게 그 기운의 움직임으로부터 말한다면은 즉 양이요 이렇게 되죠. 양이고 거기서 끊어야 되고 양이 되고 자기지 정의 언즉 그 기운의 고요함으로부터 말한다면은 그것은 뭐가 된다? 바로 음이 되느니라. 음이 되니 소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겸음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로써 양은 항상 음을 겸하고 음부득 겸양이라. 양이라고 음은 양을 겸하지는 못하느니라. 왜냐 양이라고 하는 것도 기운 개념이니까 그래서 양대음소요. 양은 크고 음은 작다라고 하고 양전 음반 양은 온전하고 음은 그 반이요. 그 다음에 양은 덕이요 음은 폄이라 양은 배부름 요요 음은 폄이요 라고 음은 폄 그저 좀 궁핍하다라고 하니 하고 음필 부양하니 그래 하여서 그렇게 해서 폄하여 음은 반드시 양에 붙어야 하니 개차의해라 바로 다 이런 뜻이라. 이게 더 지나치게 되다 보면 전부 다 뭐가 되면 여필종부요 남존여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모독하는 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주자 이 해석은 조금 이거는 여기 좀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리학의 실체가 뭔지라고 보려면은 주역에 베풀어지는 이 음양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디 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다른 해석들이 있죠. 양은 음의 뿌리, 그죠? 음의 뿌리요, 음은 양의 뿌리라 라고 해서 두 개는 반반이라 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해석은 이게 주자의 이 논리 나중에 비약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거기다가 인용을 했냐. 그런데 소자는 그렇게 안 본 거죠. 소자 왈. 그 보세요. 소자는 양불능 독립이니, 그죠? 양은 능히 홀로 서지 못하니, 그렇죠. 홀로 서지 못하니 반드시 뭐가 음을 얻은 뒤에야 후에야 입이라. 고로 양의 음이 기요. 양은 음으로서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불능 자현이니 음은 능히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니 필득 대양이 후의 현이라. 반드시 양을 기다린 뒤에야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이 양위의 창이요. 그래서 음은 양으로서 뭐예요? 창. 노래한다, 노래 부른다니까 이게 부창부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먼저 불러야 음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양지기시. 양은 그 시작을 주장하여서 그 다음에 형통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기성음하여 그죠? 음을 이루어서 바로 형통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만히 있어보자. 음이 그 시작을 주장하여서 형통하고 이거는 시작을 주장해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라고 해서 나중에 하늘에 대해서 원형이정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시작을 주장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형통해지는 것이고 이 표현이에요. 원형이정이라 할 때. 그 다음에 형통해지고 그 다음에 기성음. 그래서 그 음을 이루고 그 다음에 효기법. 그래서 그 법을 본받아서 마침내 그냥 그 종기로 해라. 그 수고로움을 마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형 이 정개념으로 표현했죠.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건이지요 곤이 간능이라 그랬네요. 간능이니 이즉 이지요 간즉 이종이요 그 옆에 까지 다 합니다. 이지즉 유친이요 이종즉 유공이요 유친즉 가구요 유공즉 가대요 가구즉 현인지 덕이요 가대즉 현인지 업이라 그랬네요. 자, 건은 쉬움으로써 주장하고 고는 간단함으로써 능하다 그랬는데 자, 쉬움으로써 주장한다라는 건 역이라고 할 때 역은 1월의 변화라 그랬죠. 서로 간의 변화기 때문에 그래서 건도와 지금 곤도 개념으로 쭉 정리를 한다면은요. 건은 앞에서 우리 건은 이지라고 표현했죠. 건은 쉽고 고는 뭐예요? 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처음에 뭐라고 표현해? 이간의 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천역도 있고 인역도 있고 서역도 있고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간의 역이 되고 불역의 역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간의 역이 되고 쉽기 때문에 쉬움으로써 쉬우면 어떻게 돼요? 쉬우니까 누구나 알고서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간단하기 때문에 그로써 간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늘을 그대로 본받아서 봄 그러면 따뜻하니까 속에서 뭐 꿈틀꿈틀 싹 틔우고 더워지면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추워지니까 그 다음에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아주 아예 추우면은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 얼마나 편안해요. 우리가 임신을 하는데 뭐 간단하든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양을 만나가지고 딱 그냥 임신하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니까 우리가 키우는 거죠.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던가요? 요즘엔 힘들어해요. 옛날에 보면 그 심지어 경에 뭐라고까지 인용을 했느냐. 여보적자라 그랬죠. 정치하는 것을 어린아이 가난하기를 돌보듯이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자가 시집간 것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도 그죠? 미리 하지 않고도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자식을 잘 키우니 그게는 오로지 무엇뿐이다? 정성성자의 성이라 그랬죠. 정성만 있으면은 잘할 수 있다. 정치라는 건 아이고 그 정성만 있으면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치 여자가 가난하기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그 아이 낳아서 기르는 걸 배우지 않고도 가서 잘할 수 있는 것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간능이라 표현했고, 자, 쉽게 주장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지즉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주장하니까 이렇다 쉽게 하니까 이지즉 뭐라고 그랬어요? 유친이라 표현했죠. 거기서 쭉쭉 한 단계씩 건너가야 됩니다. 이지즉 유친이요. 그 다음에 간능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간능즉 유공. 공이 있겠죠? 누구나 쉽게 간단하니까 그거 나 할 수 있죠. 여자들 얼마나 공을 다 합니까? 공 다 이루죠. 자식 나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친해야 되는데 요새는 나가서 일하느라고 자식들하고 친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유친즉 친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가에 오래 할 수 있죠. 서먹하면은 떨어져 가지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공즉 공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이 있으면은 점점 더 공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가구즉 뭐예요? 오래 하니까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현인의 덕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인지 덕이요. 그 다음에 가대는 바로 현인지 업이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인사에 바로 덕과 업에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인의 덕업이라 하지 않고 현인의 덕업이라 라고 하면서 누구나 이 공부를 차근차근히 잘하면 뭐예요? 내적으로 덕을 채워서 바깥으로 대업을, 그죠? 대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주자의 해석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건이이지요 곤이 간능이라 라고 하는 것. 건은 건이 동하니 굳세어서 움직이니 즉기 소지, 즉 그 주장하는 바가 변능시물이 무소난이라. 문득 능히 물건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위 이이 지대시라. 그래서 쉬움으로써 쉬움이 되어서 그저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장하고, 고는 순이 정하니 순하면서도 고요하니 범기소능이 개종호 양이 부자작이라. 무릇 그 능한 바가 다 양을 따라서, 그죠? 양을 따르니 스스로가 짓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간단하면서도 능히 물건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굳이 안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즉 이지요 그러니까 쉬우니 곧 쉽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간즉 간단하니 곧 쉽게 따르고, 이지 쉽게 주장하니 곧 친함이 있고, 이종 쉽게 따르니 곧 공이 있고, 유친 친함이 있으니 가히 오래하고, 유공즉 공이 있으니 가히 크고, 가구즉 오래하니 곧 성인, 이것이 바로 현인의 덕이요. 가대즉 가히 크니 이것이 곧 바로 현인의 업이니. 요에 대해서 주자를 보면은 인지소위 사람이 하는 바가 마치 건지이즉 기심이 명백하여 인이지하고 이거죠. 건의 쉬움과 같으면은, 하늘의 그 쉬움과 같음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분명해져서 명백해져서, 그죠? 아주 밝아지고 환해져서 사람이 쉽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곤지 간즉 그 사람이 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고뇌 간단한 거와 같다면은 그 일이 요약이, 그죠? 요약하여서 그 일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그저 딱 요약하여서 사람이 이종이요. 그래서 쉽게 따르고,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공자가 방문양례라 그랬죠. 바로 그거죠. 방문양례. 바로 이겁니다. 널리 그래서 두루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로서 간략히 수약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설명 못하고 횡설수설하면 바로 뭐냐면 약이 안 된 거죠. 수약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설명하든지 간에 쉬우면 쉬운 대로, 모르는 대로, 그 다음에 단계가 높은 사람한테는 높은 대로 이렇게 해서 요약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어디로 갔느냐? 요약이 그래서 인이종이요. 그래서 간략히 요약하니까 따라라 그러면 그 쉽게 따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정자가 두루두루 널리 공부해서 저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요약해서 딱 제시를 해줘야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따르고, 이지즉 쉽게 주장하면은 여지동심자 다라.
쉽게 주장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쉽게 한다. 그러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자 많아질 것이라. 요즘 정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 요약이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그 조선 백성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이 오랜 전통에 여기에 도가 있는데 이것도 다 갖다 버리고 다 서구적 개념으로 표현하니 국민들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가서 외우고 해놓고 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따르는 자가 많느니라. 그러므로 유친이며 친함이 있으며 이종적 쉽게 따른다면은 여지 협력자 중이라. 쉽게 따른다면 더불어서 협력하는 자가 많아지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당연히 공을 둘 것이고 내가 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유친적 친함이 있으면은 이뤄내라. 그죠? 친함이 있으면은 안에서 함께 하느니라 한 가지로 하느니라. 그러므로 가히 두루두루 함께들 하니까 오래 할 수 있고 유공적 공이 있으면은 겸허외라. 공이 있으면 바깥에서 또 바깥을 두루두루 아우르니라. 그러므로 가히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라. 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득어 기자요. 위 득어 기자요. 바로 내 몸에 얻는 것이고 얻는 것을 말하고 업은 위 성어 사자라. 업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에서 이루는 것을 이름이라. 다시 말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득어심 마음에 얻는 것이요. 업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을 바탕으로 해서 바깥에서 펼치는 일이라라는 겁니다. 상언 건곤지 덕이 위에서 이미 그 건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부동하고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건곤의 덕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같지 않는데 차언 여기서는 인법 건곤지 도의 지차적 가위 현인이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람이 건곤의 도를 본받아서 법한다는 본받아서 이에 이르면 가히 현인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도수로 놓고 볼 때 하도수의 이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1, 2, 3, 4, 5, 6 하고 하면 생수의 개념이죠. 하도의 안에 있는 숫자가 되고 고는 바깥으로 펼쳐지니까 6, 7, 8, 9, 10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보자면은 자 뭐예요? 이즉 뭐예요? 이즉 이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즉 이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에니까 그죠? 1, 2가 되는 거죠. 3 유친 유친즉 뭐가 돼요? 유친즉 가구요가 되는 거죠. 가히 오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히 오래 하면은 현인지 덕이라라고 하는 체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하고 맞서는 게 뭐예요? 간이라라는 거죠. 이제 간이요. 자, 간즉 뭐예요? 간능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간즉 간능이요. 간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유공이요. 이렇게 되죠. 유공. 그 다음에 가구즉 그죠? 뭐죠? 유공즉 가대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대하니 그래서 이것이 현인의 업이라라고 하는 자 하도수의 이치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 짝하는 거죠. 그래서 역을 이간의 법칙이라 표현했고 하늘이 이지하면은 땅은 간능하고 하늘이 유친하면은 그죠? 서로 간에 친함이 있어야 또 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내적으로는 친함이 있어야 그래 공을 이루는 것이고 내적으로 같이 서로 간에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깥으로 크게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내적인 덕을 바탕으로 해서 큰 업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도수의 이치로서도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풀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체득화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인지 덕, 현인지 업 요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네. 고뇌 간 다음에 7번이 응. 간능이 아니라 이종. 아, 이종. 군이 간능. 아, 유친즉 이간이요. 군이 간능. 이종인가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지즉 이지요. 간즉 이종이요. 간즉 이종이요. 간즉 이종. 여기가 이종이 되죠. 맞습니다. 여기 글자도 그렇고 잘 보셨습니다. 이종이요. 쉽게 아니까, 쉽게 주장하니까 서로 간에 따른다. 이렇게 큰일 날 뻔했네요. 이종은.
글자도 같은 개념. 그래서 그 내용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94쪽 994쪽 그게 저기도 하나 읽어볼 만한데 그 이간이 천하지리 득이니라고 하는 그 글자보다도 그 앞에 세 줄을 보면 그 이간 그부터 저 앞쪽부터 볼까요? 앞쪽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운봉호 씨 찾았나요? 그러니까 990쪽에 이간이 천하지리라고 하는 데서부터 보면은 앞에서 다섯째 줄 운봉호 씨 왈 찾으셨나요? 네. 운봉호 씨 왈 거기에 보면은 저 앞에 있는 세 절은 바로 견득 천지지 간에 물물하고 그죠? 천지간에 자 물건을 다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물건마다 유건곤 바로 다 건곤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차 1절은 견득 인심 자구 일건곤하고 이 한 구절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저 건곤이 자연적으로 하나의 건곤이 갖추어져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인심이라고 하는 것 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지이 하늘의 쉬움과 같다면은 바로 명백해지고 그죠? 명백하고 그 다음에 명백하여 명백하고 그 다음에 이지동심자 그 다음에 쉽게 주장하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많아지느니라. 그러므로 가 이뤄내이 위현인지 덕하고 그래서 안에서 한결같이 하면서 현인의 덕이 되고 그죠? 현인의 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 행사 사람이 일을 행하는데 여곤지 간즉 바로 곤의 간단한처럼 한다면은 자 요약되어서 그죠? 간략히 그죠? 중요한 점이 딱 간략되어서 이종하니 그죠? 쉽게 따르니 협력자 중이라. 그래서 협력하는 자가 많아지느니라. 그러므로 가겸어 외면이 외이자죠. 그래서 가히 바깥에서 함께 하면서 위현인지 업이라. 그래서 현인의 업이 되느니라. 개인지심은 그저 대개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자 명백 정대하니 본래 명백하고 자연스럽게 명백하고 정대한데 번대하니 본자여 건곤 동체라. 그래서 본래는 자연스럽게 건곤과 동체이니라. 그래서 동체인데 세인들은 그저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왕왕 경험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왕왕 어떻게 되냐 험한 대로 기울어지면서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꼭 어려운 일만 하면서 요행만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엄이 요행이라는 말인데 꼭 험한 일로만 기울어지면서 사인 불가근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저 정치 지도자를 보니까 꼭 어려운 대로만 기울어지고 좋지 못한 쪽으로 하면서 야 나한테 가까이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요하여서 그랬습니다. 노요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게 그 다음에 어지럽게 그냥 참 수고롭게 힘들게 하여서 그죠? 힘들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히 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불가지요 갔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구불가충이요 오래 하여도 채우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던질 척자 넓힐 척자 넓히더라도 솔자위 소인지 귀수하니 넓힌다고 하는 것이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가 저 소인들의 무리배로 그죠? 소인들로 돌아가서 수 갈라지니 달라지니 가 성야로다 가 애석하도다 본의의 주자가 차는 이는 인능 법천 건곤지 도라고 하였으니 주자가 본의에서 바로
사람들이 이것은 여기서는 바로 사람들이 능히 건곤의 도를 본봐야 된다라고 말하였으니 이에 이르러서 가히 위 현인이라. 그래서 이에 이 정도에 이르면은 가히 그래서 현인이 된다라고 현인이라라고 말하였느니라. 개 중인 언예라. 이것은 다 무리들을 위해서 중인들을 위해서 말한 것이니 왜냐면 성인이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할 테니까 중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현인이라라고 말한 것이라라는 거죠. 부자께서 불감거언 성인하고 그래서 부자는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감히 문득 저 성인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짐짓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구가대라고 말하면서 가히 오래 할 수 있다, 가히 커질 수 있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또 짐짓 현인지 덕업으로 말을 하였으니 욕 중인 개 가제라. 이건 다 중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히 이룰 수 있게 하고자 하신 것이라 라고 해서 온봉옷이 해석이 더 멋지죠. 그 다음에 이간이 천하질이 득이니 그래서 이간 그저 쉽고 간단하여서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니 천하질이 득이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면 성위호 기중이라. 그래서 위가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들은 그저 뭐예요? 천지자연의 이치를 갖고서 그래서 덕으로서 덕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그 업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내용입니다. 바로 본의를 보면 성위라고 하는 것은 위 성인지 위요. 그죠? 성인의 위가 되고 그 중이라서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맹자가 이른 아니 맹자란다. 공자가 이른 성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우리가 논어에 보면은 성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성인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때는 이룬 사람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룬 사람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표냐면은 변장자 아니 뭐죠 장무 중의 지혜와 그 다음에 변장자의 뭐와 그 다음 뭐냐 그 염구의 재주와 뭐 등등등등을 갖추고 있어야 성인이라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문으로서 적당히 문질로서 이렇게 해서 꾸미면은 성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까지는 너무 어렵다. 자로한테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냐 결리 사이 이렇게 됐죠. 최소한 너 이득을 네가 뭐 이름을 보았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의로운지 생각해야 되고 견이수명 그죠? 이 만약에 위태로운 일을 당했다. 이거 내 혼자 목숨이 아니라 그러면은 바로 뭐냐 내 목숨 바칠 생각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견이수명이면은 그죠? 그리고 견이수명하고 받을 수가 아니라 수명이죠. 그 다음에 오랜 요구에 구요에 오랜 요구에 평생 불망 평생지연이라 평생토록 그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 가히 성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서 읽어보. 논어 이게 헌문편 13장. 헌문편 13장에 나오는 거니까요.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찾아보세요. 장무 중에 지혜와 공작의 그 욕심 없음과 변장자의 용맹과 염구의 그 재주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문으로서 그죠? 예학으로서 약간의 예학으로서 잘 꾸미면은 가히 성인이 될 만하다 그랬는데 아니다. 지금의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성인 하나도 없네. 여기서 보면은 오직 이를 본다 그러면 뭐예요? 오를 빚어보는 전부 다 내 걸로 소유하고 위태로움을 본다. 아이고 나 혼자만 빠져 도망가면 되죠. 왜 내가 거기다 내 목숨을 바칩니까? 오랜 요구 아이고 눈앞에 이게 더 우선인데요. 요즘에 정말 얘기는 이룬 사람 성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요즘에 성인은 딱 뭐다? 저 민법상 형법상에 나타난 성인 개념 만 20세냐 선거법상에 만 18세냐 요거 가지고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 개념 논어에서 얘기하는 성인 개념과 여기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자리를 이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자리를 이뤘다 이 개념입니다. 동사로 해석하시고 그 중은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위천지지 중이라 바로 천지의 중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바로 중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중도를 잡아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잘 헤아려서 그 중도로서 중용의 도로서 사람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지차제격에 이르면은 체도지 극공이요. 그래서 도의 지극한 공을 체득하고 성인지 능사, 그죠? 그래서 체득하고 성인지 능사, 성인이 그 능히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여 천지 참의라, 천지와 더불어서 참여할 수 있다. 참이라 읽으셔도 되고 천지와 더불어서 셋한다라고 하는 천지인 삼재의 개념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나머지는 쭉 보시고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는 제1장이라고 했고, 자, 우는 제1장이라 차장은 이 조화지 실로 명작 경지 이하고 우원 건곤질이 분현어 천지 인겸체지하라. 이 장은 조화의 실지로서 바로 작경, 경을 지은 이치를 밝혔고 또 건곤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나뉘어져서 천지 사이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아울러 체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고 요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항상 잘 아우르는 것이 그 세조 제일 밑에 보면 쌍호호시왈 나오죠. 쌍호호시왈 찾으셨나요? 네, 쌍호호시왈 두 번째 줄입니다. 차장은 온전히 논하였다. 무엇을? 복희 채 조화하여 이 자격지 사니, 그죠? 오로지 복희 씨가 바로 조화를, 바로 맨 처음에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오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조화를 체득하여서 바로 역을 지으신 이를 논하였고, 그 다음에 중임 건곤 이괴하고, 그 다음에 거듭 중요한 것은 건곤의 두 궤에 있고, 그 다음에 상팔괴하여, 그리고 8괴를 내어서 이치 64개 하니, 그죠? 그래서 64개까지 이르렀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르른 것이라, 이른 것을 바로 논한 것이라. 그 다음에 개, 선천의 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선천의 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건이요. 그죠? 선천의 역은 바로 하늘을 머리로 하여서 종곤, 그죠? 곤. 이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 64개 원방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곤으로 마치니 포 64개, 그 64개의 그 64개에 그 포함된 것이 기중 범양캐건이라. 그러니까 64개의 그 가운데에는 무릇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건이고 무릇 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곤이라. 그 말 끝에 가서 그리고 잠깐 기중. 아까 지금 순서가 맨 머리에는 해서 이 장에 저기는 쭉 했고 중임하고 생장팔기해서 그래서 잠깐 선천의 역 라고 하고 선천의 역하고 그 끝에 두 번째 줄에서 머리에 이렇게 하고 머리에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맞고 그 다음 말 끝에 가서 그냥 다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말 귀결 건곤 이간지 뭐예요? 이간지 덕. 그래서 끝에 마지막에는 바로 어디로 귀결을 하였느냐면은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의 덕이요. 그다음 이간의 덕이니 현인이 체지하여 조기 극이면, 그죠? 극이 적이면, 그래서 현인이 그것을 체득하여서 그 지극한 곳에 조자는 나아간다 해석해야 되겠죠. 그 지극한 곳에 나아가면 성인의 능사가 다 마쳐지니라. 그죠? 그래서 성인이 그 능히 하신 일들이 능사가 비로소 마쳐질 것이라. 다시 말해서 성인이 주역을 지은 까닭은 현인들이 이것을 다 그 도를 얻어서 체득하여서
현인의 덕업으로 나아갈 것을 바로 권고한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도 이 내용 속에 보면은 공자가 춘추시대 당시에 워낙이나 점서가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못 박으면서 바로 위정자들은 최소한의 그 현인의 덕업에 나아가도록 그 권고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하여서 나중에 이제 바로 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도출해 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질문하시